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너스톡입니다. 오늘도 대표님과 함께 주식 시황, 유망 테마, 그리고 이슈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까지 모두 짚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마지막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변동성이 진짜 극심합니다. 요번 한 주 동안 월요일 날 8%가 빠졌어요. 이번 주 월요일 날. 근데 이번 주 화요일 날 또 8%가 오르고. 근데 또 수요일 날은 5%가 빠지고. 뭐 왔다 갔다 합니다. 너무 정신이 없고 변동성이 큰데요. 한번 이번 한 주 우리 시장 정리 한번 해주시죠. 이제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예상보다 이제 강한 수치를 기록하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했고 또 그 영향으로 미국 증시는 물론 우리 증시까지 거의 검은 월요일을 맞이했었습니다. 다만 시장은 단순히 이제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만 아니라 뭐 반등과 조정을 계속해서 오가면서 높은 변동성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의 배경에는 이제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겠고요. 또 미국의 CPI 그리고 스페이스X와 같은 대규모 상장을 앞두고 굉장히 수급 이동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 예정된 FOMC 회의 같은 경우에는 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좀 관망 심리가 드러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원래도 이제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는 조금 관망 심리가 보여지기도 하고 또 쉽게 시장이 방향성을 잡아가지 못하는 현상이 조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장은 물론이고 이제 글로벌 증시까지도 뭐 FOMC 그리고 스페이스X 상장과 같은 이런 주요 이벤트들을 어느 정도 소화한 후에야 좀 더 뚜렷한 방향성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멘트. 정말 지금 방향성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9,000 가깝게 뭐 8,988이었나 고점이 거기까지는 거의 뭐 매일 오르듯이 올라갔는데요. 거기부터 지금 7,000 뭐 중반까지 한 일주일 이상 조정을 받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장인데요. 이런 어려운 장 지금 보고 있는 섹터가 있으신가요? 네, 이제 오늘의 유망 테마는 또 AI 반도체 수혜주는 정말 끝이 없다입니다. 이달의 1일에서 10일 수출 수치를 한번 보면요. 85.9% 증가했는데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주역에는 바로 반도체가 있었는데요. 바로 반도체 수출이 무려 3배 넘게 뛰면서 같은 기간 사상 최대치를 갱신했습니다. 인공지능 서버용 고대 역폭 메모리 HBM과 또 고성능 D램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달 들어서 열흘 만에 약 111억 달러가 해외로 팔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최근 소캠 축소설로 낙폭을 굉장히 키웠다가 이제 회복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소캠 관련주들이 있는데요. 소캠2의 이제 모듈 용량이 기존 192GB에서 96GB로 축소된 건 사실이 맞지만 기존 베라 CPU 한 개당 소캠 모듈이 이제 8개가 들어가는데요. 원래대로라면 한 1.5TB가 돼야 하는데 이제 조금 줄어든 수치에서 0.76TB 수준에 그치면서 이제 그 정도에 이제 머무르게 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사실 단순히 부품 사용을 좀 줄이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되기보다는요. 해당 부품이 이제 초기 양산 능력 자체가 수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이제 조정한 것일 뿐이고요. 업계에서는 오히려 엔비디아가 이제 완제품 대수 자체를 끌어올리려는 전략이라고 좀 분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AI 수요에는 사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뭐 소캠 관련주들, 또 기판 관련주, 뭐 HBM 관련주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수요에는 사실 문제가 없는 만큼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면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신이 없는 시장에서 사실 특히나 낙폭이 좀 컸던 업종 중에 지금 말씀하신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있죠. 우리가 정말 거의 100% 가깝게 신뢰를 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조정 좀 깊게 나왔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AI 반도체 쪽 관심은 갖고 있어야 한다. 공격적 매수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우리가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다음 주는 글로벌 증시의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15일 월요일에는 연준에서 5월 산업 생산을 발표하고요. 프랑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거기에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5일에서 16일까지는 일본 은행이 금융정책 회의를
진행하는데요. 일본은행도 이제 금리 인상에 조금 더 힘이 실리는 만큼 이 부분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일에는 이제 드디어 케빈 워시 의장이 첫 취임 이후 FOMC 회의를 시작하는데요. 미국의 5월 소매 판매 지수 또한 이날 발표가 됩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고용이 이렇게 강하게 나왔다고 해서 또 물가가 치솟는다고 해서 뭐 당장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좀 압박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케빈 워시 의장도 사실 AI 인공지능으로 뭐 기업 생산성이 조금 더 높아지면 뭐 장기적으로 이런 물가 상승 압력은 조금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쪽에 조금 더 힘을 싣고 있기는 한데 사실 지금 상황 자체가 조금 금리 인상으로 기울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계속해서 이 케빈 워시의 기조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에는 바로 다음 날인 18일 개장과 함께 이제 그 해석이 조금 적용이 될 것 같고요. 또 금요일에는 중국, 홍콩, 대만, 미국 증시가 이제 기념일을 맞이해서 휴장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증시만 개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즘 이제 시장 변수로 좀 작용될 만한 것들이 시장에 굉장히 많이 곳곳에 또 잠재되어 있는데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던 부분이지만 또 생각보다 변동성이 좀 강해지면서 대응이 조금 쉽지 않아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와 그렇듯 이제 보유 종목의 모멘텀이라든지 또 시장의 반등 흐름 꾸준히 체크해 나가시면서 대응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변수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30년 경력으로 단언컨대 이렇게 금리를 꼽고 싶어요. 제가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지표는 금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뭐 코로나 이후의 제로금리 시대 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제로금리 시대의 그 폭발적인 유동성 장세가 아직도 떠오르거든요. 그럼 그 역으로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서는 당연히 악재로 작용할 거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 빠졌었는데요. 그 당시에 금요일 날 사실 나왔던 재료가 미국 시장 기준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 재료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뭐 일본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할지, 또는 케빈 워시 의장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또는 그 물가 지표가 CPI가 어떻게 나올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장에 중요하게 반응을 끌어낼 수 있으니까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비노스톡님의 한 주 정리, 또 관심 있는 테마, 또 다가오는 한 주의 이슈들 정리 마치고요. 이번엔 제가 답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 이어가 볼 텐데요.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이런 대형주나 뭐 주도주가 여전히 좀 조정 흐름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투자자들은 좀 어떤 전략을 펼치면 좋을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투자자들의 전략은 보유를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에 따라서 네 가지 전략이 있겠죠.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지속 보유를 할 것이냐 팔 것이냐, 또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투자자들은 신규 매수를 할 것이냐 관망을 하고 매수를 안 할 것이냐잖아요. 저는 사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세, 지금 말씀하신 주도주들도 고점 대비 뭐 한 30%까지 막 조정을 받았거든요. 20%, 30%. 그 얘기는 변동성이 너무 큰 위험한 장세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사실 지금 절반 정도의 보유 물량을 줄이고 나머지 절반을 갖고 있으면 마음이 좀 편해졌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매도를 못했다면 반등까지 좀 지켜보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고점 대비 낙폭이 꽤 커졌으니까. 반대로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만들고서 야 주도주 이거 싸지면 살려고 그랬는데 하시는 분들은 그 주도주들마다 고점 대비 하락폭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변동성이 워낙 큰 장세라서 고점 대비 하락폭이 좀 큰 종목들 저점 매수가 중요하고요. 또 바닥 대비 고점이 너무 상승률이 높은 종목들은 하락이 추가적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올랐던 종목이냐 또는 조금 올랐던 종목이냐, 또 많이 빠진 종목이냐 조금 빠진 종목이냐 따라서 내가 지속 보유를 할지 매도를 할지, 또는 현금이 있다면 매수를 할지 관망을 할지인데, 여태튼 중요한 건 변동성이 너무 커요. 그래서 현금 비중 50%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표님이 이제 위험한 장세이기 때문에 딱 두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좀 반등 후에 분할 매도 전략을 취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또 보유를 하고 있지 않은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고점 대비 많이 빠진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좋겠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때 이제 반도체 투톱만큼 이제 주목을 받았던 게 바로 반도체 부품 대표주들 삼성전기와 LG 이노텍, 지금 최근 좀 조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뭔가 삼성전기는 반등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LG 이노텍은 못하고 있고, 뭔가 둘이 묶이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했는데 좀 흐름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목표가 상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종목이 이번 조정을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뭐 사실은 주가의 움직임은 지나봐야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예측일 뿐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얼마나 올랐느냐의 관점으로 본다면 삼성전기는 사실 정말 많이 올랐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냥 대부분 주도주들이 올랐잖아. 같이 올랐는데 삼성전기는 지금 시가총액이 4위까지 올랐거든요. 현대차의 시가총액을 꺾었습니다. 역사상 삼성전기가 현대차의 시총을 꺾고 탑10 안에 들어온 적은 지금 처음이에요. 그래서 뭐 10위, 9위, 8위 계속 올라오더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다음으로 4위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오른 건 맞다. 너무 많이 올랐다. 뭐 더 갈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는 맞죠. 다른 종목들은 조금 오를 때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LG이노텍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뭐 삼성전기만큼은 못 올랐지만 사실은 지난 한 2월, 3월부터 한 세네 달 동안의 상승률이 거의 뭐 한 200% 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오른 종목을 관점으로 본다면 삼성전기 그리고 LG이노텍도 좀 많이 올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삼성전기, LG이노텍과 비슷한 기판 관련주 중에서 생각보다는 덜 오른 중소형주가 있다면 그쪽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또는 삼성전기, LG이노텍보다 좀 더 시총이 낮은데 그 대형주, 그룹 대형주 중에서 AI와 관련 있는 종목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삼성 SDS나 LG CNS나 아니면 뭐 네이버나 뭐 이런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을 보는 게 마음이 좀 편할 수도 있다. 무슨 뜻이냐면 10,000원짜리가 100,000원이 되는데 지금 조정받고 있어요. 겁나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뭐 네이버, LG전자 뭐 이런 종목들은 10,000원짜리 지금 1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은 좀 부담되고 걱정이 되니까 덜 오른 종목을 한번 찾아보자. 뭐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표님이 이제 시총 4위까지 올라온 삼성전기에 대해서는 사실 부담스러운 자리가 맞다고 표현을 해주셨고, 또 LG 이노텍 역시나 이제 삼성전기만큼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던 게 맞기 때문에 네, 그 두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뭐 기판 관련주들 중에서 이제 중소형주 그리고 또 삼성 SDS나 LG전자도 한 번씩 봐주시면 좋겠다고도 네, 짚어주셨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질문 해볼 텐데요. 현재 장세에서는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손실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비중을 좀 줄여 나가야 되는 테마나 이제 특별히 주의해야 될 테마가 따로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뭐 주식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가장 큰 주식의 두 가지 종류가 가치주, 성장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사실 뭐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마감 방송에서 홍보를 했으니까 새 책이 나왔어요. 새 책의 제목이 슈퍼개미 이정윤의 성장주 집중 투자거든요. 근데 아마 제 유튜브를 오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예전에 뭐 성장주에 투자라는 책도 썼고 또 마감 방송을 할 때 유행어처럼 제가 만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물리더라도 성장주에 물려라 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 이유는 성장하지 않는 종목은 잘못 물리면 다시는 그 고점을 도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장주는 단기간에 지금 고점에 물렸다고 생각해도 또 6개월, 1년, 2년이 지나면 계속 회사가 성장을 하니까 그 고점을 돌파를 해요. 가장 좋은 예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고 우리나라 시총 1위인 삼성전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코로나 직후에 얼마까지 갔었냐면 96,000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때 8만 전자, 9만 전자, 10만 전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10만 원 돌파를 못하고 그 고점에서부터 거의 한 3년 동안 얼마까지 빠지냐면 5만 원까지 빠져요. 정확하게 4만 5천 원까지.
반토막이 나죠. 9만 원에서 4만 5천 원까지 반토막이 나요. 그때 투자자들이 굉장히 비아냥거리면서 10만 전자는커녕 5만 전자도 못 지켰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5만 원 밑에서 지금 얼마까지 왔습니까? 30만 원까지 왔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장주는 물렸다고 생각해도 정말 참고 1년, 2년, 3년 지나면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고 확률이 높습니다. 왜? 매년 성장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옥석을 가려야 되고 만약에 내가 물린 게 그래도 믿을 만한 성장주다. 여기서 말하는 성장주는 AI하고 관련이 깊을수록 좋습니다. AI하고 관련이 깊을수록 앞으로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AI에 관련 있는 테마에 주도주에 물렸다. 갖고 있어도 되겠죠. 성장주에 물린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 AI하고 관련 없는데 막 그냥 급등하다가 물렸다. 그러면 그 종목들은 이번 기회에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맞죠.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뭐 어떤 테마, 어떤 섹터라고 말하면 좀 들으시는 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섹터 다 팔으라는 얘기인가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굵직하게 성장주에는 물리더라도 성장주에 물려라. 근데 성장주가 아닌, 성장 섹터가 아닌 업종에 물리시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조절을 하고 비중 축소를 하는 게 맞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표님이 어떤 섹터를 딱 꼽아주시지는 않았지만 물리더라도 성장주에 물려라 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해주시면서 성장주에 대한 그런 앞으로의 좀 성장 가능성을 또 짚어주셨습니다. 대표님의 성장주에 집중 투자라는 책도 한번 나오면 저도 읽어보겠습니다. 뭐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홍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에 뭐 여러 가지 강연들, 여러 가지 강의 프로젝트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뭐 100억 대학 8기, 부자학교 7기, 100억 대학 8기까지 15기까지 왔습니다. 또는 우리 밸런스톡 카페 2층에서 계속 운영되고 있는 제가 와인 세미나도 했었고 몽당연필님이 뭐 몽줄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제가 서울에서 단기매매 강연회를 오픈을 해서 혼자 하다가 홍영학 세무사님하고 하다가 지금은 오상현 고객님하고 몽당연필님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 속에 새로운 또 기가 막힌 프로그램이 탄생을 한 거죠. 이름하여 먼데이 스톡인데요. 사실 제가 주식 투자 오래 했잖아요. 예전에 게임주 중에 썬데이 토즈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의 이름이 왜 썬데이 토즈였냐면 토즈라는 스터디 카페에서 일요일마다 모여서 창업 준비를 한 그 회사가 상장이 됐기 때문에 썬데이 토즈였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먼데이 스톡은 월요일 날 예정으로는 한 달에 한 2번 정도 한 달에 2번 정도 월요일 날 저와 비너스톡님이 함께 강의도 하고 Q&A도 받고 그러니까 강의할 땐 집중해서 들으시고 Q&A는 좀 편안한 상태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원자에 따라서 뭐 한 20명 미만이면 밸런스톡 카페 2층에서 해도 되고 또 20명이 넘어가면 강남역 근처에 뭐 사무실 그 강연장을 얻어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와, 나 이세무사 비너스톡에 함께하는 녹화 방송 이거 엄청 좋아하는 프로인데 또는 우리 둘이 함께하는 라이브 너무 재밌는데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영상에 고정 댓글에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어디서 하는지 이렇게 일일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비너스톡님, 우리 먼데이 스톡을 임하는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제 요즘 굉장히 어려운 조정장을 지나고 있는데요. 또 이런 조정장에서 가지고 계신 고민들이라든지 또 조정장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 대표님과 함께 잘 준비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변동성 장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씀 해드리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멘토 한 명의 필요성이 절실한데요. 저와 비너스톡님이 여러분들이 주식 멘토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만남은 6월 29일 월요일입니다. 6월 29일 월요일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늘 고정 댓글에서 링크에 신청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비너스톡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